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희생기의 주인공은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플래그십 SUV인데요. 그 중에서도 전기차 플래그십 SUV입니다. 아이오닉 브랜드의 가장 최상위 모델이죠. 아이오닉 9을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대가 컸고, 또 많은 분들께서도 과연 현대자동차가 만든 플래그십 전기차 SUV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다 해소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타보고 느낀 점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오닉 9이 한 2년만 더 빨리 출시가 되었더라도 훨씬 더 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자동차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출시된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모로 지금 타이밍이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2년 전에 아이오닉 9이 출시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요 가격대로는 아마 출시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또 판단이 돼요. 그래서 아이오닉 9의 시작 가격이 6,715만원으로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6,700만원이라는 금액은 높지만 이 차량의 크기나 인승이라든지 배터리 용량, 배터리 사이즈나 들어가 있는 옵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6천만원 후반대로 시작했다라는 거는 저도 조금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9은 굉장히 커요. 전장도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3.1m가 넘습니다. 직접적인 경쟁 모델로 본다면 기아의 EV9이 있죠. EV9보다도 시작 가격이 622만원 더 저렴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크기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입 브랜드로 본다면 BMW에서는 iX라는 모델이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EQS SUV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들과는 배터리 용량, 배터리 사이즈는 거의 똑같아요. BMW iX가 111kWh시고 메르세데스 벤츠 EQS가 107kWh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타고 있는 아이오닉 9은 등급에 차별 없이, 등급에 상관없이 모두 다 110.3kWh라는 엄청나게 큰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국산차 중에서는 가장 커다란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V9보다도 한 10% 더 커다란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하게 출시가 된 것이죠. 제가 앞서 리뷰로도 전달드렸지만 금액적으로 조금 상당히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게 아이오닉 9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6,700만 원대라는 금액은 수입 전기차로 본다면 EQA나 EQB 요 정도, 수입 컴팩트 전기차 SUV 금액으로 살 수 있는 6인승, 7인승의 대형 플래그십 SUV 모델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이 가격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 9의 트림 스펙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9은 국내 3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캘리그라피 가장 최상위, 이렇게 시승하는 미디어 차량들은 보통은 풀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풀옵션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사양이고 거의 모든 옵션, 21인치 휠까지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 게다가 디지털 사이드 미러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9은 4륜구동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다른 모델들과 거의 똑같습니다. 내연기관 모델도 똑같아요. H-트랙이라는 4륜구동 넣을 수 있는데, 아이오닉 9은 특이하게도 H-트랙 1이 있고 H-트랙 2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속형과 성능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능적으로는 똑같은데 이 모터의 용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형이 조금 더 강력한, 그러니까 고성능 모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힘이 조금 더 센 모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마력적으로, 출력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성능형이요, H-트랙 2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래서 항속형 같은 경우에는 303마력을 발휘를 하고, 성능형 같은 경우에는 422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지금 방지턱 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승차감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도심 주행을 살짝 했을 때는 약간 잔진동이 많이 올라온다 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또 이런 방지턱을 넘어갈 때는 일단 1열에서 느껴지는 방지턱의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생제동을 오토로 해놨거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짧은 시간이어서 지금 이 회생제동을 오토 모드로 해놨는데, 이 회생제동 원래 오토로 해놓으면은 스마트 회생제동이라고 해서 앞차가 있으면은 마치 ADAS를 쓰는 것처럼 속도를 줄여주는데, 이번에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로라든지, 방금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거든요. 그런 데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30km로 이제 회생제동을 더 강하게 해서 속도를 줄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해서, 원래는 요 반자율 주행 ADAS 같은 경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요 스마트 회생제동까지도 내비게이션, 지금도 교차로인데 회생제동이 강하게 들어와서 속도를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입 브랜드의 요 스마트 회생제동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수입 브랜드들도 요 스마트 회생제동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는 브랜드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런 약간 잔진동은 조금 올라오는 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휠이 21인치여서 지금 요런 상황에서 조금, 근데 이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조금 낯섭니다. 이거는 확실히 지금처럼 약간 이런 잔진동의 아이오닉 9의 승차감이 조금 약점을 보이는 게 아닌가, 뭐 잠깐 타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방지턱이라든지 고속 영역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약간 잔진동, 이런 잔잔한 노면을 걸러주는 능력이, 그러니까 고속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런 플래그십 SUV, 그러니까 대형 SUV를 만든 지가 그래도 꽤 됐습니다. 베라크루즈부터 뭐 맥스크루즈도 있었고, 뭐 팰리세이드도 있었고, 뭐 모하비는 기아차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같은 그룹이니까 모하비도 있었고, 텔룰라이드도 있었고, 이런 차들, 내연기관 차들을 만들면서 쌓아온 노하우들을 이 아이오닉 9에 넣었을 것이고, 그리고 물론 전기차기 때문에 뭐 메커니즘적으로 다 다르지만 그건 또 앞서 EV9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하고 노하우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그십 대형 SUV, 대형 전기차를 만드는 노하우는 EV9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부분은 학습을 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이게 성능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능형은 이제 항속형과는 이 출력의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출력적으로 나는 이 아이오닉 9을 좀 더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능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금액적으로 본다면 90만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H-트랙 1이 280만원이고 H-트랙 2가 37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90만원이라는 금액은 이 차값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 4륜구동을 선택하시는 분의 뭐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좀 더 출력이 높았으면 좋겠다 하면 H-트랙 2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H-트랙 1만 넣어도 303마력만 발휘가 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냥 2륜구동, 후륜구동 모델로 보신다면은 마력이 214마력으로 낮아집니다. 200마력 초반대로 낮아져요. 그래서 출력적으로도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특히나 저는 전기차에서는 무조건 4륜구동을 선택해야 된다,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는 또 SUV이자 크기가 또 엄청 크고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4륜구동은 요 차 아이오닉 9에서는 꼭 넣어야 된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9 계약을 고민하시거나 계약하신 분들 계시다면 4륜구동은 꼭 넣고 출고하시거나 이제 계약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4륜구동 넣게 되면 터레인 모드까지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토, 스노우 모드, 샌드 이런 옵션까지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오토 회생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쭉 엑셀을 밟다가 앞차랑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속 주행할 때는 브레이크 밟을 일이 거의 없고, 시내 주행할 때마저도 브레이크 밟을 일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게 이 오토 회생제동의 장점인데, 이게 또 내비게이션이랑 연동까지 되기 때문에 더욱더 편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항속형과 성능형의 주행거리 차이는 없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주행거리 차이가 있긴 있지만 정말 미미합니다. 4륜구동 기준으로는 501km, 503km, 즉 2k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공인 인증 주행거리로는 딱 2km 차이예요. 그냥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출력적인 차이고,
뭐 성능형이라고 해서 모터가 더 무거워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행거리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인치 휠 기준 그리고 2륜구동 기준으로는 532km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로 인증을 받았는데, 사실상 4륜구동 선택하시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4륜구동을 선택하게 되면 511km 혹은 500km 초반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휠을 또 21인치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501km, 503km로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500km 밑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501km가 가장 미니멈이에요. 그래서 어떤 트림의 어떤 구동 방식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500km는 무조건 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전기차 중에서도 가장 긴 거리를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 역시나 뭐 10%에서 80%까지 350kW 속도 기준으로는 24분이면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아이오닉 9 광고를 보시면 이 슬로건이 살아보세요 아이오닉 9이거든요. 그게 조금 좀 특이했습니다. 살아보세요라는 슬로건이 특이했는데, 이제 이 차의 컨셉이나 뭐 그런 부분을 보면 왜 살아보세요라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아이오닉 9은 리빙 스페이스로 굉장히 어필을 합니다. 이 시트의 구성도 그렇고 이 실내 공간도 그렇고 뭐 폴딩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많고 또 스위블링 시트까지도 제공을 해요. 6인승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빼주는 이 스위블링 시트를 제공해서 시트를 돌려가지고 뭐 나만의 영화관처럼도 만들 수 있고 정말 다양한 뭐 게임방처럼 만들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실내가 정말로 넓어졌고, 과거에 비하면 팰리세이드 신형 같은 경우에도 휠 베이스가 3m가 안 되는데 이 차는 3130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EV9보다도 넓고 팰리세이드보다도 더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이걸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하게 실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살아보세요 라는 슬로건을 이번에 아이오닉 9에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과속 카메라가 100km거든요. 그랬을 때 회생제동을 걸어줘서 100km 미만으로 이렇게 속도를 떨어뜨려 주는 기능까지 아주 유용해요. 거의 과속 카메라에 찍힐 일이 없는 그런 아주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아주 이건 전 진짜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실내 공간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부분이고, 그건 뭐 최근에 출시된 팰리세이드도 그렇지만 아이오닉 9,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플래그십 SUV가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9을 사는 고객분들은 명확합니다. 난 커다란 차를 사고 싶어, 넓은 실내 공간을 원하지만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는 게 이 아이오닉 9이거든요. 저도 랜드로버 디펜더라는 엄청나게 큰 차를 타지만 만약에 뭐 디펜더나 X5나 X7이나 뭐 GLS나 GLB나 뭐 산타페나 뭐 팰리세이드나 이런 대형 SUV를 타시다가 이번에 전기차에 좀 호기심이 생겼어, 어떠한 이유로 전기차를 사고 싶어 라고 생각했을 때 살 수 있는 이런 대형 전기차 SUV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산차에서는 EV9이 유일했는데 이제 아이오닉 9까지 출시가 되면서 좀 더 넓은 실내 공간과 더 큰 배터리 용량, 그리고 좀 더 진보된 이런 옵션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대형 전기차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이죠. 아이오닉 9이 출시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원활하니까 ADAS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버튼 통해서 사용해 볼게요. 뭐 현대자동차가 이 부분은 워낙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오닉 9에서도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핸즈온 디텍션, HDA2까지 다 들어가 있고, 뭐 현대, 기아, 제네시스에서 가장 진보되어 있는 ADAS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터치만 하면 또 연장이 되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면서 ADAS 사용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6인승 시트입니다. 6인승과 7인승이 제공되는데 7인승이 조금 더 저렴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보시는 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 아이오닉 9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6인승, 7인승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원래 6인승을 좀 선호하는 소비자였는데 7인승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데 뭐 스위블링 시트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6인승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인승 같은 경우에는 2명 이렇게 타는 거고, 7인승은 2명, 3명, 2명 이렇게 탑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번엔 아이오닉 9의 익스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향시등과 헤드라이트가 모두 다 켜져 있는 상태고요. 모두 다 픽셀형 라이트로 점등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등도 픽셀형이고 주간 전조등도 픽셀형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이스 큐브 형태로 이렇게 알알이 박혀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로형 타입이다라는 부분들은 기아 EV9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내에서 봤을 때랑 외부에서 봤을 때 느낌이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런 플라스틱 파츠들 그리고 이런 투명한 파츠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걸 외부에서 보니까 또 깔끔하면서도 아이오닉 9만의 디자인 특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또 안에서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그렇게 차이점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있게 되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두운 색에서는 티가 나지 않는 부분이고, 이 차량은 캘리그라피 사양이어서 이 하단부가 다른 트림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이고, 이번에 아이오닉 9의 특장점 중에 하나죠. 이 듀얼 모션 액티브 에어로 셔터 그릴이 적용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액티브 셔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아이오닉 모델들에도 적용이 되었으나 이번엔 듀얼 모션, 즉 이렇게 2단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기역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역학 계수가 0.259 CD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프렁크도 한번 볼까요? 네, 성능형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이 아이오닉 9의 프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2륜과 4륜의 트렁크 용량의 차이가 있게 되고, 프렁크 공간은 이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지금 워셔에 넣을 수 있을 부분만 이렇게 따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프렁크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흡차음재까지도 잘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압식으로 되어 있고, 네, 한번 닫으면 딱 닫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액티브 후드 보닛이라고 해서 혹시나 이 보행자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쪽이 이렇게 팝업이 돼서 살짝 튀어나오는 그런 기능까지, 안전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확실히 플래그십 SUV니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전면부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측면부에서도 좀 독특하게 와닿는 부분들도 있고, 이거 지금 캘리그라피 사양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휠아치 부분이 다 바디 컬러 녹턴 그레이랑 똑같은 컬러로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기본 트림은 여기가 다 플라스틱 파츠고요. 그리고 그 위에 등급은 다 플라스틱 파츠인데 여기 휠 엣지 이 부분만 또 바디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차등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캘리그라피 전용 21인치 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티 스포크, 뭐 벤츠에서 쓰는 마차 휠과도 비슷한데, 이 마차 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슬롯들이,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부분이 많거든요. 에어로 다이나믹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공력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이 멋진 휠 디자인과 더불어 그 성능까지, 공력 성능까지도 결합을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휠은 19인치, 21인치를 제공을 하는데 19인치 휠은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마차 휠이랑 더 궁합이 잘 맞다. 이 디자인적인 만족도가 훨씬 더 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팝업식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까지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이오닉 9이라고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해서 잠글 수 있게 되고요. 따로 소프트 도어 클로징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 지금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초기 아이오닉 5 때보다는 훨씬 더 작아졌어요. 작아졌고, 이 컬러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 안에서 제가 보일 거예요. 지금 저기 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제가 또 써보니까 역시나 아직까지는 저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일반 사이드 미러가 더 편하기 때문에 이걸 썼을 때 이점은 에어로 다이나믹, 공기 저항을 더 낮출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시청하시는 분들의 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9 이 측면부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매끈하게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각져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숄더 라인 그리고 이 팬더 라인이 굉장히 좀 부풀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볼륨감도 느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듯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여기 3열의 헤드룸이 좁지 않다라는 게 좀 매력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수입 플래그십 SUV, 수입 전기차 플래그십 SUV 대비해서 좀 넓은 공간, 넓은 3열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아이오닉 9의 장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뒤로 갈수록 좀 좁아집니다, 라인이. 그래서 약간 그 보트에서 영감을 얻었다, 요트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픽셀형 테일라이트가 유니크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브레이크 등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게 정말 유니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훨씬 더 길게 따라가서 이렇게
네, 시선을 따라갈 수 있게끔 마치 화살표처럼 이렇게 디렉션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따라가라. 그리고 여기는 충전구인데 지금 시동이 켜져 있어서 안 열려요. 시동을 껐을 때만 이렇게 터치 타입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면부 트렁크 쪽은 되게 이렇게 뚝 잘린 것처럼 보입니다. 제 디펜더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이렇게 칼로 자른 듯하게 이렇게 싹 뚝 썬 것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열기 전에 여기 카메라가 무려 3개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그리고 빌트인 캠, 그리고 저 실내 디지털 센터 미러까지 이렇게 3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카메라를 닦을 수 있는 워셔 노즐까지도 제공이 되고, 트렁크는 이 Q 밑에 버튼이 있어요. Q 밑에 버튼을 눌러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3열이 세워져 있는데 3열이 세워져 있어도 트렁크 공간이 꽤나 커요. 그리고 이 밑에 공간도 조금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물론 다 전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수입차 가게 되면 무조건 1억 넘어야 있는 그런 옵션들인데, 지금 아이오닉 9에는 이런 옵션들은 확실히 국산차들이 공격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죠. 넉넉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면부보다는 이 전면부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2열과 3열의 승차감 개선을 위해서 하이드로 부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스펜션적으로 신경을 정말로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흡음재, 방음재, 무슨 방음 패드 이런 것들도 이 3열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이 타이어 안에도 흡음재를 사용함으로써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1열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은 그렇게 신경을 써서 그런지 이 잔진동이 느껴지는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는 상당히 준수한 편인데, 3열이 궁금하거든요. 3열을 제가 공간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3열 공간적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 이번에는 아이오닉 9의 2열 좌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은 178 성인 남자 포지션으로 맞췄고요. 그대로 뒤로 왔을 때 공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무릎 공간이랑 헤드룸 공간, 2열 공간 아주 넉넉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타고 있는 건 6인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캡틴 시트라고 하는데 분리형 시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팔걸이도 있고 마사지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사지는 타격식 마사지라고 해서 일반적인 수입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이나 플래그십 SUV에 들어가 있는 그 마사지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투두두두둑 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요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과연 2열이 얼마만큼 눕혀지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 지금 이 사양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전동으로 이렇게 리클라이닝도 가능하고요. 지금 가장 눕혔을 때고, 가장 세워 볼게요. 가장 세웠을 때, 가장 눕혔을 때,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도 전동으로 모두 다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스위블 시트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위블 시트를 원하시면은 이 전동 시트를 빼셔야 스위블 시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태블릿처럼 커다란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거의 집에서 볼 수 있는, 혹은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이 OTT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장거리 갈 때 정말로 편하겠다. 그리고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고 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모두 다 지원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반응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크기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수입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보다는 더 큰 모니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그렇지만 이 C타입 포트 쪽 보게 되면 100W라고 쓰여 있는데요. 100W 전용 충전 케이블을 사용해야만 이제 100W로 충전이 지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오닉 9 출고하시면 하나씩 제공이 되고, 추가적으로 더 원하시면 이제 구매를 통해서 이 케이블을 더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일랜드 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도 이렇게 열 수가 있게 되고, 하단에서는 열선 통풍 시트 온도 조절까지도 가능하고요. 이 밑에는 수납 공간까지 굉장히 커다란 용량의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포켓까지도 적용되었고, 여기는 컵홀더 2개, 그리고 수동식 선블라인드 상당히 커다란 사이즈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밑에도 수납 공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아이오닉 9 2열 공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3열을 타봤는데요. 2열 승객이 가장 앞으로 당겼다라고 했을 때 3열의 무릎 공간도 괜찮은 편입니다. 성인 남자가 앉더라도 못할 정도는 아니고, 레그룸도 괜찮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룸에서도 넉넉한 여유가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열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앉을 수가 있어요. 3인승은 아니고 2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3열에서도 역시나 여기 100W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 있고 컵홀더도 제공이 되고요. 위쪽에서는 이렇게 에어컨이나 히터 쓸 수 있는 송풍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건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C타입 포트 똑같이 오른쪽에도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버튼이 없지만 오른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이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도 전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BMW iX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 SUV라든지 그런 모델들보다는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팰리세이드가 출시가 되었잖아요.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굉장히 인기 많은 팰리세이드가 출시가 되었는데, 팰리세이드 2.5 터보 가솔린 말고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캘리그라피, 그러니까 최상위 사양과 지금 이 아이오닉 9의 기본 트림이 금액 차이가 한 500만 원도 안 납니다. 거의 한 200~3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아마 요렇게 제가 앞서 리뷰로 전달 드렸었는데, 거기서 댓글 중에서도 팰리세이드 보다가 아이오닉 9으로 넘어갔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겹칩니다. 금액대도 겹치고 차량 크기도 겹치잖아요. 같이 또 7인승이라는 이 시트 구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7인승 모델 보시던 분들이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근데 이번 기회에 전기차 한번 타볼까? 전기차가 갖는 메리트도 상당하던데 라고 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또 팰리세이드를 시승했기 때문에 팰리세이드와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반적으로 좀 더 아이오닉 9이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탔던 건 물론 2.5 터보 가솔린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직 하이브리드는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못 타봤는데, 가솔린 기준으로는 확실히 이 차는 뭐 아무런 소음이나 진동이 없잖아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 차가 조금 더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승차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매끄럽고 훨씬 더 조용하기 때문에 아이오닉 9이 주는 주행 성능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지금도 이 코너잖아요. 코너에서 회생제동을 자연스럽게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여줘요. 요런 거는 진짜 요 스마트, 이거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스티어링 휠 뒤에 패들 시프트가 있잖아요. 패들 시프트가 왼쪽을 당기면 레벨 1, 2, 3 이렇게, 그리고 아이페달까지. 그래서 아이페달을 하게 되면은 거의 원페달 드라이브처럼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아이페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차가 없으니까 엑셀 쭉 밟다가 이렇게 떼면은 확 줄어드는. 요거는 조금 이질감이 있어요. 혼자 타면 모르겠지만 옆에 누가 타거나 승객들을 태웠을 때는 조금 멀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는 어떻게 거냐면 이 오른쪽 패드 시프트를 쭉 당기고 있으면은 이제 오토로 바뀝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오토 스마트 회생제동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오닉 9 내가 관심이 있어서 시승을 하러 갔다 하면은 일단은 다른 거 만지지 마시고 이 패드 시프트부터 사용을 해가지고 이 회생제동의 세기부터 조금 조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토로 세팅을 하시고 타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탔을 때 완충이 되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퍼센트는 64%인데 290km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운전 습관에 따라서 또 이 아이오닉 9이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해서 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맥스 거리는 413이고 만약에 운전을 좀 이상하게 한다, 막 한다 하면은 195고, 운전을 정말 잘한다라고 하면은 413이다, 이런 것들까지도 다 보여주고, 좀 타다 보면은 또 학습을 해서 가장 또 최적화된 주행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메리트가 있게 되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상 사운드 역시나 제공을 하는데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켜놓고 다닐 만큼 매력적인 저는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꺼놨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기능 중에 하나가 마치 내연기관을 타는 것처럼 이 7단 자동 변속기 느낌을 내는 그런 또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중앙 모니터에서 켜고 끌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도 아까 잠깐 켜봤는데 VCS라는 그런 옵션인데 굳이 켜야 될 이유는 크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운전하다가 심심하면 켜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여기 단수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기능을 켜게 되면 이 계기판에 D6, D7, D5 이렇게 현재 몇 단인지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서도 스마트 회생제동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시내에서는 더 차가 많으니까 더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제동을 거는, 회생제동을 거는
그 빈도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과속감지 카메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노면이 안 좋을 때 그리고 앞차가 지금 속도를 갑자기 줄였는데 지금 앞에 차가 확 줄였거든요. 그래서 줄이면서 지금 전방 충돌 방지, 지금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다 안내를 했고, 근데 이렇게 빡쓰지 않았어요. 굉장히 좀 여유 있게 부드럽게 섰습니다. 완전 제동까지 되네요. 스마트 회생 제동이 완전 제동까지 됩니다.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회생 제동, 이게 수입 브랜드에서는 스마트 회생 제동 이 오토를 쓰더라도 완전 제동까지는 안 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동까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진짜 브레이크 밟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원페달 드라이브를 쓰는 것보다는 이 오토를 쓰는 게 더 유연하고 매끄럽게 정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가볼까요? 살짝 가면 어떻게 되지? 살짝 갔다가 살짝 가도 바로 이제 정지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 편하겠는데요? 이렇게 운전하면은 이 막히는 구간에서도 피로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오닉 9을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기능, 이 오토 스마트 회생 제동 인데, 다른 현대 기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까지 연동을 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금 빨리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스티어링 휠 왼쪽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내려보게 되면 이중접합 차음유리까지 적용되어 있고, 이 이중접합 차음유리는 앞에 윈드실드 그리고 1열, 2열까지 모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기준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미러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문 내리고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제 손 보이시죠? 이렇게 이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개선이 되었고, 여기는 이제 에르고 모션 시트, 마사지 시트 제공되고 메모리 시트 2명, 이런 부분들이 다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는 좀 타원을 많이 썼고 익스테리어도 타원형을 많이 썼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간접적으로 은은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는 사이드 미러, 문 잠그고 문 열고 4개의 오토 윈도우, 차일드락 버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충전구 열고, 프렁크 열고, 트렁크 열고, 그리고 차체 유지 제어 장치,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왼쪽에서는 이제 BVM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시등 방향에 따라서 카메라 보여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워셔의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서는 이제 에이다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AI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할게요. EV9과 아이오닉 9 중에 뭐가 더 좋아? 기아 EV9과 현대 아이오닉 9은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EV9은 넓은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뛰어난 주행 성능을 자랑하며, 아이오닉 9은 현대의 최신 전기차 기술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주행거리와 다양한 편의 기능이 특징입니다. 두 모델 모두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물어보면은 똑똑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굉장히 똑똑하게 답변했죠. 그리고 또 지니랑 이렇게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볼보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기능인데, 지니 통해서 아이브 신곡 틀어줘. 음악을 검색할게요. 네, 이렇게 그럼 음성으로 듣고 싶은 음악을 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보 타면 아리아 불러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기능인데,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 변속기는 이 칼럼식으로 되어 있어요. 칼럼식인데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벤츠랑은 조금 다른 칼럼식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시동 걸고 시동 끄고 눌러서 주차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는 약간 커브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 여기서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에서 여기 보면은 VGS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속기가 없는데 변속기가 있는 차량처럼 해주는 기능이고, 액티브 사운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기능입니다. EV 같은 경우에도 지금 62%, 그리고 근처에 어디에 충전기가 있는지, 그리고 공조를 껐을 때, 지금 켰을 때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용해 볼 수가 있고, 유틸리티 모드도 내외부 V2L 모두 다 지원하기 때문에 유틸리티 모드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시동이 꺼지게 되고, 다시 켜려면은 이 버튼 눌러서 시동을 켜주시면 돼요. 네, 노래는 이제 보스 사운드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캘리그라피는 기본 보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캘리그라피라고 고급스럽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서는 이제 물리적 버튼들 통해서 다 조절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터치입니다. 터치 타입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하단부 C타입 포트가 있는데 여기는 100W를 지원을 합니다.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00W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만 100W 충전을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안 꽂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일반적인 케이블 꽂으면 똑같은 저속 케이블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거지까지도 제공이 되고, 실내 수납 공간, 이 밑에도 수납 공간 이렇게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뚫려 있는데, 뚫려 있는 이유는 이 아일랜드 콘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제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게 되고, 눌러서 사용하면 터레인 모드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오토홀드랑 내리막길 주행 보조 기능이랑 카메라, 그리고 이 버튼 주차 센서, 무선 충전 패드까지도 제공되고, 컵홀더는 여기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충전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앞으로 열고 뒤로 열고 모두 다 지원이 돼요. 키 디자인은 다른 차들이랑 똑같아요. 요거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디지털 센터 사이드 미러입니다. 이렇게 올려서 후방 시야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방지턱 좀 나오는 구간. 오, 방지턱은 좋아요. 방지턱은 아마 이 정도면은 3열에 있더라도 괜찮다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이거 좀 크다. 방지턱, 큰 방지턱. 오, 이 정도 괜찮거든. 한 번 더 나오네. 좋아요, 좋아. 앞에, 뒤에, 약간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여운 없게. 지금은 짧은 방지턱은 또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큰 방지턱은 조금 두둥실 넘어가는 성향을 보였고, 이런 낮은 방지턱은 좀 짧게 탁탁 치고 넘어가는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노면이 안 좋아서 다다다다다다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방지턱을 넘어갈 때는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지턱이라든지 고속주행 영역에서 승차감은 좋으나, 그런 데 있잖아요. 막 공사를 하거나 막 어떤 구간은 막 이렇게 노면이 그렇게 일정하지 않은 노면들이 있는데, 그런 데 지날 때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길게 타보고 다양한 노면을 경험해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너링 같은 경우에도 이 110kWc가 밑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코너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팰리세이드보다는 좀 더 우월한 성능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이 주행 느낌으로 본다면은 아이오닉 9이 팰리세이드보다는 한 수 위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핸들링도 부드럽습니다. 묵직하다거나, 조금 묵직해요. 조금 묵직한데 엄청나게 무거운 편은 아니라서 좀 빨리 넘어볼까요, 방지턱을? 근데 이게 오토 회생시동이 걸려 있으면은 내가 빨리 넘으려고 해도 얘가 알아서 이 속도를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리막길이어서 그런 건지 속도를 또 확 줄였습니다. 너무 똑똑해요. 너무. 이런 부분들이 운전을 정말 편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탄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목적지, 반납해야 되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이오닉 9 시승기를 전달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물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건 금액이 상당히 높지만, 이제 기본 모델을 사신다라고 했을 때는 배터리 용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1인치 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잔진동 부분에서 19인치 휠을 꼈었더라면 좀 더 나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이오닉 9 시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좀 더 길게 제가 시승해 볼 기회가 생긴다면은 여러분들께 아이오닉 9 좀 다양한 컨디션에서 타보면서 좀 길게 시승기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room, vroom, let's go.
flexing 신차 소식 트렌드까지 flexing 자동차의 모든 걸 보여줄게 listen yeah 도로 위를 달리며 느껴봐 속도 디자인 엔진의 vibe 이 차의 매력 이 차의 move 가슴이 뛰는 순간을 groove We go fast we go smooth 도로 위를 빛내는 이 move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vibe 이제 모두 함께 ride 럭셔리부터 전기차까지 모든 브랜드 모든 감각까지 한눈에 체크 감성에 맞게 네가 원한 차 여기 다 있지 Zoom zoom 핸들 잡아 feel the thrill RPM 높여 hit the wheel 멈추지 마 끝없는 길 이제 시작이야 let's go real 도로 위를 달려 끝없는 drive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vibe 차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음악을 바쳐 Now we ride